네. 이어서 할게요. 이제 그 상속의 경우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뭐 할 거냐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A가 부동산 소유자거든요. 이 건물은 역시 등기부가 있습니다. 이제 등기된 건물, 미등기 건물 이제 나눠서 볼 건데, A가 이 등기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기를, 내가 사망하면, 이 건물은 요 B를 안 주고 큰아들을 안 주고 C를 주겠다. 뭐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을 하였다. 이제 등기법은 이때 있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 건물 등기부 있잖아요. 요 건물 등기부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구 앞으로 어떤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등기는 누구하고 누가 가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또 따질 거거든요. 일단 등기부 열어보죠. 저 등기부가 있다니까. 그 등기부 열면은 지금 사망한 유증자 앞으로 등기가 된 건 이해되시죠? 자, 유증자가 사망을 한 겁니다. 저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언장이 발견되었죠. 자, 지금 이 A를요, 유증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받을 수, 그래서 수증자. 그 다음에 요 B는요, 사망한 유증자의 자, 상속인. 만약에 그 상속인이 없을 때는요, 유언 집행자라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으면은, 유언 집행자라도 있기 때문에, 자, 얘 이름은요, 좀 깁니다. 한 단어죠, 한 단어. 뭐냐면은, 사망한 유증자의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한 단어입니다. 사망한 유증자의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얘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길죠? 그 다음에 얘는 수증자, 유증자. 자,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요 상황에서는요. 이제 일단은 누구 앞으로 어떤 등기를 하는지 이제 그거 따져보십시오. 누구 앞으로 어떤 등기 합니까? 수증자 앞으로 등기. 내가 사망하면 이 건물은 얘 주겠다 그랬으니까 얘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야죠. 그래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증자 앞으로 가는 겁니다. 수증자 앞으로 가는 거고 등기 원인은 상속이 아니고요. 유언장이 작성되었을 때는 유증이라고 적죠. 원인일자는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적는 거 상속 등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가끔 어떤 지문이 자주 나오냐면은 이런 거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를 먼저 합니다.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한테 이전해 주는 거 그건 가능하겠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한 유증자에서 상속인 앞으로 가고 수증자 앞으로 가는 등기 그건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수증자 앞으로 곧바로 가야 된다. 됐죠? 누구 앞으로 어떤 등기한다. 이제 그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등기를 누구하고 누가 가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누구하고 누가 가느냐. 그러면 둘이 간다는 뜻인데 둘이 가겠나요? 둘이 갑니까? 둘이 간다니까요. 둘이 가는데 자 유증자하고 수증자가 갑니까? 지금 유증자는 사망했는데 유증자가 사망한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증자가 가는 건 아니고요. 자 누가 대신 가야 되나요? B요. 상속인이요. 사망한 유증자의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 얘가 가는 겁니다. 얘가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 등기 의무자로 부는 거죠. 등기법은요. 그리고 이 수증자는요. 유언장 보니까 저 건물은 내 거라고 적혀 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등기 권리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 신청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증의 경우 유증자가 사망했으니까 수증자가 혼자 가는 거 아닐까 혹시?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반드시 공동 신청. 반드시 공동 신청. 요거 구분되셨죠? 자, 요거 이제 먼저 확인합니다. 자, B를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할게요. 이거를 번잡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사망한 유증자의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한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공동 신청한다.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서요, 약간 어려운 그 심화 지문이 뭐가 있냐면은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적을 거 없습니다. 이거요, 문제풀이반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거든요. 이 유증에 의한 등기는 이 정도 범위를 내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구나.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 어려운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비밀, 다음 달.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야 인문 강의에서 뭐 저런 것까지 해 그러지 말고요. 이게 공부할 범위를 이렇게 확정해 보는 겁니다. 상속 등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좀 아까. 이거 저기 이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증자한테 야 알았어. 너 준다는 거 나도 읽었다. 그런데 상속 등기해서 줄게. 나도 잠깐만 집주인 좀 돼보자. 하면서 상속 등기한 다음에 이전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상속 등기는 절대로 못 하겠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자, 뭐냐면은 이 수증자가요. 유증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요 상속인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등기청권을 행사합니다. 등기청권. 야, 나 준다고 그러더라. 너 나하고 등기소 가서 이등기 좀 하자. 등기청권 행사하죠. 그러면 이 B가 따라가겠나요? 안 따라가긴요. 그건 내 생각이죠. 안 따라가면은 우리 다음 주에 이행소송 제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등기청권을 이제 적법하게 행사했는데 얘가 협력하지 않는다. 소송 제기해서요. 소송 비용도 물어야죠. 안 따라가긴 뭐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튼 등기청권을 행사했죠. 등기청권을 행사했는데 벌써요. 등기청권 행사 시점에 벌써 이 상속인은요. 상속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부지런히 상속 등기를 해 놓았는데 하루 있다 이틀 있다가 얘가 찾아온 겁니다. 유언장을 내보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상속 등기가 이미 맞춰져 있다면 등기부 적어보죠. 요다 적어볼까요? 지금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요. 큰아들은 그냥 부지런히 상속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요. 자, 등기 원인은 상속이고, 그래서 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고 아들임을 입증하고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 입증하니까 등기관은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언장도 본 일이 없는데 등기관은. 그래서 요 등기가 맞춰진 상태인데 나 집주인 되었다 이러고 있는데 수증자가 와서 등기청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따라가는데 등기소 가서 어떤 등기 하겠습니까? 이거 말소 등기 해야 되나요? 큰아들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 말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은 까짓 거 상속 등기 이미 끝났는데 이거는 그냥 유효한 걸로 봐주자 해놓고 이 상속 등기 밑에 그냥 수증자 앞으로 이렇게 유증에 의한 등기를 하겠느냐, 어느 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말소하겠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말소 안 하고 기왕 상속 등기가 이루어진 거 이거 유효한 걸로 치고 유증에 의한 등기를 하겠는지, 어느 쪽이겠습니까? 말소하겠나요? 말소하면은 말소했겠죠. 조금 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증자가 등기청권을 행사한 시점이 중요한데 등기청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벌써 상속 등기가 끝나 있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거고요. 그 상속 등기의 토잡은 유증에 의한 등기를 실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건 불가능하냐면은 등기청권을 행사했는데 그 시점에 이 큰아들이 상속 등기를 아직 마친 상태가 아니죠. 그때는요 상속 등기 절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구분되시나요? 예, 그런 거,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등기청권 행사 시점에 이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해 주는 거, 이거는 우리 판례가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거죠. 그러나 등기청권 행사 시점에 이미 상속 등기가 맞춰져 있다, 이건 적법한 등기로 보는 겁니다. 그 등기를 말소하고 수증자 앞으로 이전한다, 그 점은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요 유증에 의한 등기에서는 조금 세세한 지문에 속합니다. 그 정도도 우리가 확인할 거고.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좀 살을 붙이는 내용인데 하나 좀 더 볼게요. 이 수증자가 등기청권을 행사했습니다. 야, 유언장을 보니까 나 준다더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아들이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됩니다. 이행소송 제기하거든요, 나중에. 이행소송 제기해서 소송 비용도 물어야 되니까 따라가야죠. 따라가면서 이 수증자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야, 그런데 나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법정상속인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받았을 법정상속 지분의 한 반 정도는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법정상속인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받았을 법정상속 지분의 50% 정도는 떼어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유리분 주장하는 겁니다. 유리분. 자, 유리분은요, 주장할 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유리분 주장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가 이렇게 갑니다. 수증자 앞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유리분을 주장하지 않은 등기인 거 이해되시죠? 유리분을 주장하지 않은 등기를 각하한다. 그 지문 X입니다. 유리분을 주장하고 안 하고는 얘 의사에 따르는 겁니다. 야, 돌아가신 아버지 취지가 그러하니까 나도 이 건물의 지분을 조금 소유하고 싶었지만은 아버지 취지가 그러니까 너 다 가져라. 나 유리분 주장하지 않겠다. 그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만약에 여기에 저 큰아들 지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유리분 주장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유리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지문이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유리분을 주장하지 않은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X입니다. 각하는 무슨 각하입니까? 이거 수리해 주는 겁니다. 문제 없거든요. 맞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유한양행 그 창업주가 그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안 남겨줬더라고요. 그렇죠? 재산 한 푼도 안 남겨주고 다 회사에게 넘겼습니다. 다 넘겼죠. 이 자식들은 유리분 주장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도. 근데 지금 유한양행이 좀 더 탄탄해지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자식들에게 뭐 보답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안 찾아진답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 같으면 막 정문에 막 누워있고 그럴 텐데 이분들은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유리분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 등기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자, 요 정도 흐름 보십시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 저런 일이 벌어진다. 지금은 요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관련 주문은 쭉 읽고 문제 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1월 달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대장이 있는 거 아시죠? 대장은 있는 겁니다. 이 건축물 대장은 잠깐 볼게요. 건축물 대장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자가 이렇게 적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A가 유언장을 작성하기를 내가 사망하면은 이 미등기 부동산 등기부가 없는 대장만 있는 이 건물, 요 건물을 요 큰아들은 생전에 사업자금으로 내가 많이 줬다고 하면서, 요거는 이제 큰아들 말고 요 C를 주겠다. 요렇게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A가 사망을 했다. 이러면 이제 안 해요. 얘가 유증자, 그 다음에 사망한 유증자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그 다음에 수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냐면요.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유언장이 작성되고 사망했을 때는 요게 중요합니다. 요 수증자 있잖아요. 수증자를 나눠야 됩니다. 아까 이 수증자 두 종류라 그랬죠. 특정 유증을 받은 자하고 포괄 유증을 받은 자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내가 사망하면은 이 아파트를 주겠다. 특정 유증. 내 재산의 20%를 주겠다. 포괄 유증. 이 중에서 상속인하고 동급은 누굽니까? 포괄 유증을 받은 자. 이 사람이 포괄 승계인이라고 했잖아요.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하고 그 다음에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하고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을 받은 자. 맞죠? 그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아무튼 그 특정 유증을 받은 자냐 아니면은 그 포괄 유증을 받은 자냐 나눠야 됩니다. 나눠서 있죠? 먼저 이거 비교해 볼까요? 등기된 부동산 있잖아요. 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 이럴 때는요. 얘가 포괄 유증을 받았느냐, 특정 유증을 구분하지 않았잖아요. 특정이든 포괄이든 간에 그런 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증은요. 누구 앞으로 어떤 등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특정 포괄 언급도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이 있게 된다. 그럼 지문이 약간 디테일해집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 하면은요, 이제 특정 유증을 받은 자, 포괄 유증을 받은 자, 이게 나누어서 이제 지문이 서술되기 시작하거든요. 얘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얘 보십시오.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포괄유증을 받은 자. 등기해야 되잖아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보존등기죠. 보존등기. 그런데 이 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대장상 소유자가 가능합니다. 대장상 소유자가 요 대장을 들고 와서 보존등기 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 아까 공부하기를 대장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자, 보존등기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 포괄승계인 3명. 그랬잖아요. 3명에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괄유증을 받은 자, 이 포괄유증을 받은 자 있죠? 자, 요 사람은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상속인처럼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처럼 이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가 가능한 사람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요 아주 간단하죠.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자가 사망을 하면은 저 건축물 대장 들고 가서요 자기 앞으로 보존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들처럼요, 상속인처럼. 이 큰아들 상속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아까 그 포괄 승계인으로 분류하는 3명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정 유증을 받은 자 얘 있죠? 얘는 대장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는요. 저 상속인 있죠?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속인은 보존 등기가 됩니까? 상속인은 포괄 유증을 받은 자처럼 대장상 소유자가 아니어도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그 얘기 먼저 짚고 왔잖아요. 그래서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을 하고 특정 유증을 받은 자 앞으로 특정 유증을 받은 C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결론 보십시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이 있는 경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어떤 등기합니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이전 등기하는 거죠. 그런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하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를 바꿔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유증에 의한 등기 중에서 제일 구체적인 세분화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기출 지문에 많이 언급됩니다. 많이.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래서 요거 유증의 경우 있죠.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하고 미등기된 부동산인 경우하고 나누어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출발을 하셔야지 지문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증에 관한 문제인지 미등기된 부동산의 그 유증에 관한 문제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구분하긴요. 읽어서 구분해야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증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그렇게 시작합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되셨죠 이거?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됐나요? 예. 요거 보십시오. 다시 등기부 읽기 전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뭐 합니까? 이전 등기요. 그게 곧바로 나와야 됩니다.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한다.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요. 요 얘기는요. 이전 등기한다. 이 얘기를 결론만 얘기하면은 그 보존은 누구 앞으로 한다는 거야. 그게 조금 궁금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적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뭐 합니까? 이전 등기요.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한다. 그게 결론이라니까요. 그게 결론. 등기부 보자. 자, 먼저 그 22페이지부터 볼까요? 자, 상속 등기. 저 맨 위에 보존 등기가 박영리 씨 앞으로 돼 있고 김갑수 씨가 매수했네요. 건물을 매수한 거 맞죠? 등기 원인이 매매. 그 매수해서 건물 소유자였는데 김갑수 씨가 돌아가셨나요? 왜냐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게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잖아요. 상속 등기는 김갑수 씨가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진 걸 보니까 김갑수 씨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두 아들 앞으로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했나요? 그렇죠. 단독 신청했죠. 김일국, 김삼칠 씨 상속인 2명이 단독 신청했죠. 등기 권리자 이치위에서. 등기관이 돌아가신 아버지는 왜 안 모시고 왔어? 이러지는 않잖아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 권리자들이 단독 신청했다. 맞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요. 자,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김일국, 김삼칠 씨는요, 주소 증명 정보는 들고 왔겠나요? 거기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소 증명 정보는 들고 오라고 합니다. 등기관이요. 토지거래 허가증은요? 그건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런 건 안 들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제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지분이 다르잖아요. 법정 상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3분의 1, 3분의 2. 이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했겠구나. 그 인감증명서도 제출했겠나요? 그거 자동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플러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이거는 한 세트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 정도 확인을 좀 하십시오. 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밑에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김갑수 씨가요, 미등기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는 갑수 씨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김일국, 김삼칠 씨는요, 요 보존 등기를 자기 앞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상속인들도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이라면은. 맞죠? 자, 23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유증인데,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하고 미등기 부동산하고 나누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등기된 부동산입니다. 자, 등기된 부동산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김진수 씨가 유언장을 썼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밑에 이영희 씨 앞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등기 원인이 유증이래잖아요. 유언장을 쓴 거죠. 유언장을 쓰고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이영희 씨는 누구를 데리고 갔겠나요? 누구를? 김진수 씨의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 김진수 씨의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를 데리고 갔겠죠. 그 사람은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요. 아시겠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예측이 됐고, 그 다음에 김진수 씨의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했나요? 유류분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다 넘어갔잖아요. 유한양행처럼. 됐죠, 이거?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부동산. 자, 2-1번. 2-1번입니다. 이거, 포괄유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나요?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 안 했잖아요. 이 포괄유증을 받은 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가 됐거든요. 상속인처럼 가능합니다. 그리고 2-2번은 그 유증자의 상속인인 김철수 앞으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은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를 하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제 그 결론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등기부 그렇게 분석합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요 얘기가요, 보존 등기를 공부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발췌해서 정리했고요. 요거는 다음 주에 다시 복습을 할 겁니다. 이제 11페이지로 가보십시오. 맨 첫 페이지, 오늘 수업 자료 그 첫 페이지입니다. 제가 요 등기법 시간에 그 PPT 자료를 이제 안 띄우는 이유는 제가 요 PPT 자료를 띄우면요, 저희 수업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빨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벅차십니다. 제가 혼자 뭐 하는 거야, 뭐 이럴까봐 제가 적어가면서 이제 천천히 이 용어 정리할 때도 이게 더 편리한 것 같고 해서 요 등기법은 이렇게 해볼게요. 11페이지 요 신청서 뭐 양식이나 이런 거 우리 정규진도에서는 PPT 띄워가지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읽어보죠. 자, 보존 등기 신청서. 이게 이제 언제 작성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죠. 자, 이제 여기 이거 등기 신청인이 이대백 씨잖아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게 저기 그 인터넷 등기소 있잖아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등기 신청 양식 샘플을 이렇게 출력하잖아요. 그럼 이대백 씨가 나옵니다.
이대백 씨가 나오고 이대백 씨의 동생이 이동백 씨인가 그러거든요.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 이동백 씨. 이동백 씨가 이대백 씨의 형입니다. 형. 아무튼 이대백이 동생이고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대백 씨.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이대백 씨가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거든요. 저 건물을 신축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대장은 있겠죠? 자,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안 만들어지면은 등기부 개설 못 하거든요. 자, 건축물 대장도 나왔겠다. 이제 등기부를 한번 개설해 볼까? 그래서 이 대장을 들고 등기소 가는 거 맞죠? 대장을 들고 등기소를 갑니다. 그러면은 등기관이 너 보조 등기 신청을 하구나. 등기 신청서 써. 양식 저기 있다. 뽑아서 적어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서 양식을 이렇게 뽑아 들죠. 그랬더니 신청서 양식 메뉴에 부동산의 표시가 있습니다. 자, 목적 부동산의 표시가 있는데 여기 그 건물에 생긴 모습을 적는 건데 이거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거 가서 뭐더라?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들고 온 건축물 대장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적혀 있는 부동산의 표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 이렇게 베끼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적었고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 자, 등기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 등기 소유원 목적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러 왔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왔느냐, 대출을 받은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러 왔느냐, 등기의 종류를 적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이렇게 적죠. 그래서 등기의 목적 문제 없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등기의 목적 밑에 신청 근거 규정이라고 돼 있죠. 자, 그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신청 근거 규정. 요거를 모르면 이 보존 등기 있죠? 문제가 안 풀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요. 자세한 내용은 일단은 어디에 있냐면은요. 우리 수업 자료 16페이지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요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좀 해보십시오. 16페이지에서 이 신청 근거 규정에 관한 내용을 한 3, 40분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존 등기 신청서를 지금 적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대백 씨가. 그런데 부동산의 표시 어렵지 않죠? 대장이 있는 거 베끼면 되고 등기의 목적이 뭐야? 소유권 보존 어렵지 않죠? 이제 여기서 막히는 거죠. 신청 근거 규정 적어라. 65조 1호가 뭔데? 이제 이건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등기관한테. 말해봐. 이렇게. 그래서 신청 근거 규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등기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등기법 65조를 들어가면은 65조에 1호, 2호, 3호, 4호 규정 4개가 있다. 자, 1호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대장이 적혀 있고 2호는 판결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3호는 협의서나 재결서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사실 확인서인데 요거는 이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이제 발행해주는 서류입니다. 이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이 건물을 너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려면은 이 건물의 소유권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될 것이냐,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소유권 증명 서류로서 너는 무엇을 들고 왔는지 적어라. 그 얘기거든요. 일단은 보통은요 대장을 들고 오거든요. 그 대장상 소유자가 적혀 있으면요 이거 등기관이 믿어주겠나요? 이걸 왜 안 믿어주는데요? 건축물 대장이 소유자로 적혀 있으면 믿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장상 소유자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요 이 대장이 훌륭한 소유권 증명 서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대백 씨가 나 대장 들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등기관이 그러면 신청 근거 규정에 65조 제1호라고 적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보통은요 65조 1호 이렇게 적는 겁니다. 대장을 들고 와서 소유권을 증명하지 뭘 증명하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죠. 판결서로 소유권이 증명될 때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무주의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야, 이거 소유자를 국가로 보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야, 이거 국가 소유 아니야. 우리 조상 대대로 5대째, 6대째, 우리 집안에서 관리해온 내 땅이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죠.
이기면은 그 판결문에 소유권이 증명되는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그 판결서를 등기관에게 보여주면서 봤지? 내가 국가를 상대로 이겼어. 그러면서 이 등기부 개설해달라. 그것도 가능하겠죠. 판결서가 소유권 증명서류로 인정되겠다. 이 사람은 뭐라고 적겠습니까? 65조 2호라고 적겠죠. 신청 근거 규정에. 됐죠? 자, 그 다음에 협의서 재결서는 어떤 얘기냐면은 자세하게 진행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지역을 수용합니다. 500필지를요. 이렇게 500필지를 A 소유, B 소유, C 소유 토지 등을 기업자가 이렇게 수용을 하죠. 그러면 어떤 느끼게 됩니까?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느껴요. 그래서 A에서 기업자로, B에서 기업자로, C에서 기업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수용 토지 중에서 미등기 토지가 있어요. 미등기 토지. 등기된 토지가 대부분일 텐데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자가 자기 앞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보존 느껴요. 당연하잖아요. 보존 느껴야 되는데 이때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가 토지대장을 들고 가면 안 돼요. 토지대장에는 옛날 땅 주인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장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내가 이 땅 주인과 협의를 했다. 협의가 불성립하여 재결을 거쳤다. 재결서. 협의서나 재결서를 보여주면은 등기관은 너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해서 보존 등기를 하러 왔구나. 인정해주죠. 땅 주인이구나. 인정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건 자세하게 볼 거니까 요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토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라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거든요. 이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을 해주는 서류인데 이걸 들고 가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확인 서류는 이거는 토지 보존 등기할 때는 들고 갈 수 없는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그게 출제 대상입니다. 사실 확인서 들고 가서 토지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 지문이요 널려 있습니다. 발에 채일 정도로. 그러니까 요 4개 중에서 어떤 서류를 들고 와서 소유권을 증명하고 있는지 적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신청 근거 규정에 65조 1호 이렇게 적었으면 이대백 씨는 대장을 들고 온 겁니다. 대장을 들고 가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도 되겠나요? 65조 1호라고 안 적고요. 그냥 한글로 대장 이렇게 적어도 괜찮겠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등기관이 야 봐라. 신청 근거 규정을 적으라고 돼 있지 첨부 서류 이름을 적으라고 돼 있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대장이라고 적은 거 지워 이렇게 얘기하고요. 65조 1호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의 목적과 신청 근거 규정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이런 말하면 되겠죠? 요거하고 이제 뭘 비교하면서 지문을 확인할 거냐면은 저 자세하게 보겠지만 미리 잠깐 볼게요. 그 17페이지 보십시오. 17페이지. 요거는 이제 뭐 뒤에서 볼 겁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양식이죠. 그러니까 매도인 이대백 씨가 요 건물 단독주택을 누구한테 파나요? 김갑돌 씨. 매수인은 김갑돌입니다. 그래서 이대백 씨가 김갑돌에게 이거 그 건물을 매도하고 있잖아요.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의 목적은 뭐겠나요? 소유권 보존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이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뭘 적어야 되냐면은 소유권이 이대백에서 김갑돌로 넘어가는 이유, 원인을 밝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 원인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냐, 증여냐, 교환이냐, 상속이냐, 유증이냐, 수용이냐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을 적는 거고 뭐가 없습니까? 신청 근거 규정이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요것만 잠깐 먼저 비교할게요. 앞으로 갑니다. 다시. 자, 첫 페이지로요. 자, 그럼 들어보십시오. 제가 기출지문 저 암기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근거 규정은 이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나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은 이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맞나요? 맞죠? 지금 외워야 했다니까요. 지금. 맞는 겁니다. 그거. 자, 못 들으셨나요?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근거 규정은 이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나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신청서 보고 읽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얘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 신청 근거 규정에 대한 얘기 요 소유권 증명 서류 4개 있죠? 요 4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셋째 시간이 아니고 다음 주에 요거 자세하게 한 3, 40분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보존 등기에 관련된 기출 지문은요. 여기서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죠. 등기 신청인이 나오죠. 등기 신청인 이대백 씨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뭡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그 얘기입니다. 건물을 신축한 이대백 씨가 단독 신청하죠. 그러나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는 매도인 이대백, 매수인 김갑돌 2명이 공동 신청을 하는 거고요. 단독 신청한다는 거 입증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등기 신청서 양식 앞면을 확인합니다. 뒷면은 안 중요합니다. 넘겨보십시오. 자, 보존 등기 신청서 뒷면은요. 뭐 취득세 저 동그라미 6번이요. 취득세 뭐 그쪽이나 좀 채워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채우나요? 취득세 내면요. 취득세 내면은 영수증 나오거든요. 영수증에 적혀 있는 액수 있잖아요. 그거 베끼면 되는 겁니다. 등기관한테 이 취득세 항목은 어떻게 적어? 그러면 어떻게 적긴 취득세 먼저 내면 돼. 내면은 영수증에 그 액수가 적히는데 그거 베끼면 된다.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런 말도 합니다. 여기는 세법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5번, 6번, 7번 뭐 이런 것들은요. 세법에서 하든가 말든가 하는 겁니다. 등기법에서는 여기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신청서 뒷장은요.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다. 첨부 서류만 간단하게 읽을게요. 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한 장은 제출하겠죠? 이거 취득세 얼마입니까? 500만 원인가요? 아무튼 그거 냈겠으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 있잖아요. 요것도 냅니다. 그거 등기 신청 수수료는 어떻게 내면은 등기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자동 납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다가 얼마입니까? 뭐 얼마 내면은 15,000원인가 2,000원인가 2만 원인가 내면은 됩니다. 기계에다 투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액수를 적으면 되는 거죠. 이런 건 안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대장을 좀 보십시오. 대장이 첨부 서류로 들어온 거 이해되시죠? 왜냐면 아까 신청서 앞장에 65조 1호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 증명서면으로서 대장을 들고 왔다. 그 뜻입니다. 대장을 들고 왔을 거고 그 다음에 대장 밑에 주소증명서면 제출했겠나요? 주민등록표 초본. 뭔지 아시겠죠? 왜냐면 보존 등기할 때도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어야 되니까. 자, 위임장은 왜 삭제를 했겠나요? 이대백 씨가 직접 왔으니까. 그거 삭제했겠죠. 나 직접 왔다. 이렇게 해요. 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첨부 서류에서는요, 외울 게 없고, 대장 들고 왔구나. 이 사람은 소유권 증명서면으로 대장이 제출되었구나. 그 다음에 주소 증명 정보 보존 등기할 때 필요하겠구나. 왜냐면은 보존 등기할 때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서 뒷면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자, 보존 등기 신청서 이제 그렇게 확인하시고 13페이지 가보죠. 자, 13페이지에 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 신청서, 보존 등기 신청서에다가 첨부 서류로 대장을 첨부하고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서 제출을 했더니 등기관이 보존 등기 신청을 잘했다. 그러면서 등기를 실행해 주는 거죠. 자, 거기 보십시오. 이대백 씨 앞으로 보존 등기가 실행된 거 보이시죠?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대백 씨가 실행되는 게 보통이고요. 그런데 보존 등기가 공유로 되는 경우도 있겠죠? 건물 주인이 2명이거나 3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 보십시오. 이대백, 이동백 이 2명이 이 공유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차이는 공유로 등기할 때는 지분을 기록한다. 자, 그게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는 중요한 편에 속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동소유. 이 공동소유 형태가 3개인 거 아시죠? 민법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공유도 있고, 그 다음에 합유도 있고, 그 다음에 총유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건 안 중요합니다. 등기법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공유하고 합유의 차이점, 이런 거 안 중요하고요. 이것만, 결론만. 이건 여러분들이 1, 2월, 3, 4월 정도에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됩니다. 총유 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총유 등기는 인정되지 않고요. 공유 등기하고 합유 등기는 가능한데, 차이라고 하면은
이 공유로 등기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합유로 등기할 때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건 합유의 속성상, 성격상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그럼 공유 합유 잠깐만 얘기해봐.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거 보죠. 거기 공유자라고 돼 있죠. 공유자, 이대백, 이동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지분이 기록이 되잖아요. 만약에 거기 공유자가 아니라 합유자라고 기록이 되잖아요. 합유자라고 기록이 되면은 지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합유는 어떤 목적을 갖고 소유하거든요. 예, 저희 지분을 별도로 처분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지만은. 자, 그것만 정리할게요. 결론만. 자, 공유로 등기할 때는 지분을 기록한다. 합유로 등기할 때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존 등기도 공동 소유 형태로 이렇게 실행될 수 있다. 총유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따질 게 있죠. 지금 이대백 씨나 또는 이동백 씨나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이렇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권리 능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등기부의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권리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등기의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 표가 나오는데 그거 잠깐 볼게요. 모든 자연인, 법인, 외국인, 법인도 사람입니까? 법으로 정한 사람이잖아요. 외국인도 사람이고 등기가 다 되거든요. 그런데 태아는 안 됩니다. 태아는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부동산을 소유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아인 상태에서 등기하는 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 능력 없다. 그래서 태아 안 된다. 그거 짚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2번에서는요.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2명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밀양박 씨 종중하고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 2명은 등기할 수가 있다. 요거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중 소유 등기가 가능합니까? 종중 소유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밀양박 씨 종중 소유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죠? 종중 등기됩니다, 그거.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요, 권리 능력이 인정되어서 이 명의로 땅을 사는 거 가능하고요,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2명은 권리 능력이 있다 그래야지 없다, 등기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그냥 읽을 겁니다. 이렇게 읽고 우리 정규진도에서 아주 좋은 기출문제가 한 3개 정도가 있거든요. 기출문제 3개 정리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학교를 보시면은 양쪽 학교를 보십시오. 학교 법인은 가능한데 학교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국, 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학교는 안 된다. 그래서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안 됩니다. 등기요. 학교 명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 법인 중앙 요거는 됩니다. 학교 법인 중앙 명의로 등기하는 건 가능하죠. 우리 기출지문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학교 법인 백두재단 소속 한라고등학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능합니까? 한라고등학교로 안 됩니다. 그거. 그 학교 법인 백두재단 산하의 한라고등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거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라고등학교 등이 속해 있는 백두재단, 학교법인 백두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 얘기인 거죠?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요. 그래서 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합이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4번에 그 농협, 축협, 수협과 같이 특별법상 조합 있잖아요. 특별법상의 조합은 등기가 되거든요. 농협 소유 부동산 그게 왜 불가능한데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법상 조합, 예를 들어서 저기 경상북도 상주에 가니까요. 상주에는 그 귀농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목반 같은 단체가 장목반 그 민법상 조합입니다. 등기 못합니다. 장목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다거나 땅을 자 이거 보십시오.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민법상 조합 등기 못한다. 이게 기출지문의 정답 대부분입니다. 이거 이런 거 가능하나요? 소유권 보존 이대백 씨인데 이대백 씨가 저기 장목반에게 땅 파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경상북도 상주 장목반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권리 능력 허용하지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장목반, 안 돼. 민법상 조합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치단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도 시군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물이 안 됩니다. 읍면동물이 명의로 등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있는데, 자, 읍면동물이 중에서요, 읍면 있죠, 읍면은 권리 능력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읍면 앞으로 등기하는 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동물이 있잖아요. 자, 동물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그 밑에 판례입니다. 자, 그 판례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은 우리 동네 있잖아요. 우리 동네. 자연불황 명의로 등기하는 게 불가능한 게 원칙이지만은 우리 동네 대표자가 존재하고 우리 동네 또 의사결정 기구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동네가 비법인 사단재단의 요건을 갖췄다. 그 얘기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종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처럼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요건을 갖췄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자연불황은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은 이거거든요. 우리 동네 대표자가 존재하고 의사결정 기구가 존재한다면 그 요건인데 그 요건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연불황도 권리 능력이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요 표를 보는 요령은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을 짚어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아 없죠? 학교 앞으로 등기하는 거 불가능하겠죠? 학교? 그 다음에 특별법상 조합은 가능하지만은 민법상 조합은 안 되는 겁니다. 민법상 조합이요. 민법상 조합의 구체적 사례로 장목반 이렇게는 출제 안 됩니다. 그냥 민법상 조합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민법상 조합에 여러 가지 사례를 또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공부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읍면동물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자연불황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허용된다. 되셨죠? 자, 그 정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등기가 되는 건 보존 등기가 가능한 건 아니구나. 이 보존 등기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태아, 학교, 민법상 조합 등등등.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3페이지는 이제 그 정도 읽어서 정리하고요. 이 보존 등기가 자, 특이하게 실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4페이지요. 자, 요 부분이 또 중요하면서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압류 가처분 경매에 대한 얘기가 좀 진행되었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지금 이해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좀 쉬었다 갈게요. 14페이지요. 이 보존 등기가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주인 이대백 씨가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대백 씨는 그냥 집에 있는 겁니다. 집에 있는데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그냥 직권으로 등기부를 개설해버리는 그런 경우거든요. 요게 이제 독립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14페이지. 좀 이따 할게요.